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 S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 S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현재 시각 7시 9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하경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긴 했나 봅니다. 위원님의 외투가 점점 도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시장이 어제는 좀 잠깐 쉬어갔는데 네. 뭐 이 정도 쉬어가는 거는 양호한 편이죠. 요즘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죠. 1%도 지금 떨어지거나 올라지도 않은 거가 쉽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0.1이 다시 네, 갔단 말이죠. 맞아요. 물론 이제 내년에 1, 2월에 18% 간다는 얘기. 이미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지만 지난달에 약간 멈췄다가 올해 다시 10% 올라갔고요. 물론 그것도 전망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10.2, 10.3이었는데 10.1이 나왔습니다. 여튼 그러면서 영국의 파운드화는 다시 좀 약해지고 물론 그것도 한 저점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내려갔고 그러다 보니 미국 달러가 또 올라가고 미국 달러랑 또 우리나라 뭐 상관없이 일본의 하나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149.8군가를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150에 이제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거기다가 일부 지역에 뭐 계엄령까지 나오잖아요. 이미 전쟁이면 계엄령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 러시아 이쪽은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고조되면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10년물 금리 오늘 4.1은 그냥 계속 위저였습니다. 4.1 이상에서. 이건 어제도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 아예 4네요. 이거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죠. 지금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페드 워치 툴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12월 14일이죠. 이번 11월 2일이 아니라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네. 그때도 75bp가 65, 66%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던 건 점도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75bp 한 번, 그리고 50bp 한 번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이건 뭔 소리야? 75bp 곱하기 2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도 2번 남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75bp 올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50b도 이례적이었죠. 50bp 하더라도 눈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더 벌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달러의 강세, 미국 금리의 올라감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게 보여드렸던 대로 보여드린 거가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10.1. 다만 이게 지금 내년에는 17, 18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요. 영국에서는 지금 식료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대요. 식료품. 그래서 가계 경제가 진짜 완전 휘청휘청거리고 있다고. 어렵죠. 이게 10%만 올라도 어려운데 지금 시기에서 계란값, 빵값 올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인데요, 진짜. 제가 자주 가는 빵값 점수가 더 올랐어요, 요새요. 어떤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요. 빵 2개 이렇게 사오면 18,000, 19,000원입니다, 지금요. 무슨 빵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찾아보시면 빵이 있어요. 금방 났습니까? 있죠. 물론 하나 조금 더 샀지만 그거 얼마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이면 빵 2개에다 조금 하나 더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엄청나게 모든 것이 물가라는 건데 저희야 이제 그런 것들이 기호품이지만 냉정히 보면 영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냥 필수적인 것들. 그렇죠. 이 겨울이 오는데 뗄 거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 말똥을 구해다가 뗀다는 분들도 말똥이요? 말똥. 네. 왕자의 게임이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장작으로 말똥을 쓴다. 장작을 원래 구하다가 그 갑자기 올라가다 보니까 말똥을 구해갖고 진짜 그러니까요. 기사 나왔습니다. 네. 왕자의 게임에서는 그런 거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갖고 태우는 건 나오는데.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중세시대 많이 썼다고 하죠. 사실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유럽 같은 데 상당히 추워지고 있고 특히 독일 이쪽 위는 상당히 추울 겁니다 지금요. 특히 북유럽이란데요. 이런 거 보시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죠. 미국 달러가 오늘 그나마 강보합이라서 113 이하로 내려와 있지만 113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찬스를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본 엔화가 149.89까지 딱 찍고 왔어요 오늘요. 이걸 150 가는 분위기죠 지금요. 32년 만에 최저치. 그러니까 전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터키나 이런 것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트리키인가 이름도 바뀌었지만 하여튼 그 나라는 워낙 좀 이상한 나라고
러시아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일본은 왜 이렇게 초저금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여튼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150엔까지 올라가는 모습가 있는 것이 의심이 되겠죠. 자, 오늘의 가장 주요한 이슈는 테슬라인데 저희가 아까 이제 네. 오프닝 때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한 2%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4%대로 다시 낙폭이 좀 늘어났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 무슨 얘기 했나 봐요. 4.8 뭐 정도 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테슬라 좀 나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온 거 업데이트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나온 것도 보면 그 놀랄 건 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주가 떨어지는 건 뭐 주가 떨어지고 오늘 밤에는 그렇게 뭐 많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뭐 크게 뭐 변할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미 딜리버리가 약간 부족한 게 나왔단 말이죠. 딜리버리가 약간 부족한 거. 딜리버리가 부족하니까 매출 장대 조금 부족한 거 있을 겁니다. 네. 딱 그 정도가 나왔어요. 주당이익은 1달러 1.5영어인데 이 99센트 예상이 조금 넘었지만 매출이 조금 요거 수치가 틀렸는데 219.6입니다. 1이 하나 빠졌습니다. 약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있겠고요. 순현금은 딱 24억에서 했는데 33억이니까 상당히 좋게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일반적 수치가 되겠고요. 조금 여러분들 자세히 이걸 뜯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업데이트를 하다 왔는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 매출, 리스 매출 그리고 그밖에 에너지, 서비스까지 다 나온 겁니다. 이거 매출 항목 있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들 한 면에 보실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여기 틀리게 나왔는데 급하게 막 펼쳐하신다.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늦었는데 네. 찾아보시면 제가 이따 저희가 그 암흑 시간에보다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나쁠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들이 예전부터 작년부터 해서 뭘 얘기했냐면 테슬라가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얘기를 안 합니다. 구체적인 딱딱딱 얼마 떨어진다 뭐 얘기 안 하고 내년도 예측 이런 거를 대수 이런 걸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이미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확인한 겁니다. 매년 50% 매출 늘리겠다. 생산 늘리겠다는 거를 이번에도 재확인했기 때문에 물론 조금 낮아서 눈높이를 다 못 맞춰서 했겠지만 이미 3분기 매출 생산이나 인도 물량 했을 때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딱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였을 때는 3.8이었는데 지금 아마 제가 보니까 4.7, 4.8 정도 떨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에 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진심. 테슬라는 본인이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과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 그리고 테슬라를 확신을 갖고 계신 분과 테슬라를 얼떨결에 쫓아 사신 분. 딱 세상은 딱 세 부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슬라는 의견이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물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 훨씬 많았지만 테슬라는 저거 안 된다는 분들이 여전히 방송에도 많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만큼 IR 자료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구글에다가 테슬라 IR 리포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화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화면이고 아주 깔끔하지 않습니까? 첫 화면이 그냥 딱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3분기 2022 업데이트 딱 나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를 어떻게 빨리 만드느냐 이런 걸 재빨리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어서 저희한테 볼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핵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27페이지인데 제가 어떻게 다 읽었겠습니까? 다만 그림이나 위주로 된 것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전체 전기차의 시중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 이건 TTM이니까 최근 12개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파란색이 US, 캐나다, 북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유럽, 차이나 조금씩 계속 늘어나면서 북미에서는 지금 3%, 3.5% 정도까지 갔잖아요. 그러네요. 그거 엄청나게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생산을 지금 2배를 했다. 이거 지금 7% 가는 그림이죠. 물론 다 안 팔릴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중국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생산의 변수다.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못 팔게 한다. 예, 극단적으로 뭐 다른 나라에 갖다 팔려면 다 팔죠.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그 키 매트릭스인데 이거가 쿼터리, 요번 분기랑 연간 그거 다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테슬라 오늘 IR 레포트의 보고서에 나오는 겁니다. 왼쪽 보면 자동차 딜리버리죠. 지난번에 2분기 약간 멈칫했죠. 네. 이거 뭐예요겠습니까? 그다음에 셧다운이 있었잖아요. 상해에서 셧다운이 있었고 이게 올라갔죠. 이게 줄어들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왜 늘어났느냐? 뻔하잖아요 지금요.
그 차이나랑 특히 베를린이나 이런 쪽에서 작년보다 계속 생산이 원활화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순현금 흐름과 아프레이팅과 순현금 흐름이 되겠거든요. 이것도 계속 꾸준히 늘어가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건 순이익과 어저스트 에비타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 되겠고요. 다음은 연간입니다. 연간 12개월치도 보면 다 올라가고 있죠. 계단식이네 완전히. 계단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원하시면 이 안에 보면 각 그 항목별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소위 그 완전 자동 자율차로 해서 얼마만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그래프로 다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다 잠시 후에 아무 얘기 시간에도 같이 열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좋아하시는 분은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비판적이라고 보신 분들은 3년 전이나 5년 전에 지금 똑같은 소리 합니다. 고밸류다. 고포다. 너무 그 고평가다. 그 원론적으로 왜 떨어 상대적으로 최근 재미없느냐? 너무 명확하죠. 금리의 상승 추세에 따라서 성장주가 전반적으로 같이 약한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회복하겠냐? 본질적으로 반대이겠죠. 그럼 금리의 상승세가 부담이 돼서 꼭지를 치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성장주가 좀 회복될 수 있을 때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별로 의미가 없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네네. 투자 의견에 대한 조정은 별로 없겠죠? 전 목표 주가 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거의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의견 자체를 바꾼 것이 없겠고요. 그다음 기존의 어떤 가이던스나 전망 유지했기 때문에 뭐 큰 내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넷플릭스 어제 이제 저희가 목표 주가 상향은 많이 나올 것 같다. 근데 투자 의견 상향은 좀 애매한데. 전 최소한 뭐 몇 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의 없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줄 상향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오늘 13%나 올라갔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면서 오늘 11개 섹터 중에 2개 올라갔습니다. 유가로 인해서 에너지가 올라가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조금 올라갔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확인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 깜짝 실적과 자신감. 어저께 이제 제프리 다머 스토리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렸고요. 최소 13곳에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2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제가 이걸 약간 놀랐는데요. JP모건과 도이치방크입니다. 각각이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240에서 330으로 이거 50%나 올리는 이거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도이치방크도 280 몇에서 350달러 올려놨을 겁니다. 이거 앞에 거 빠졌는데요. 투자 의견을 올렸다라는 게 또 의미 있네. 네, 요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도이치방크가 앞에 수치가 빠졌는데 270에서 350이요. 업그레이드가 하고 여기가 240에서 330으로 두 군데 올렸고요. 나머지는 목표 주가 다 올렸죠. 네. 목표 주가 이건 기존에 유지한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벤치마크라는 것은 셀 의견도 있고요. 피버탈 리서치도 셀 의견이 있고 여전히 의견이 바뀐 것은 두 군데밖에 없겠고요. 오늘 발표한 13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올렸고 투자 목표 주가는 다 올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ASML도 실적도 좋았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또 좋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램 리서치 실적 발표한 것 같은데 좋게 봐야 것 같고요. ASML은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ASML 다니는 분을 한 분 알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엄청 회사에 대한 자부심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온리원이잖아요. 온리원. 그렇죠. 갑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까? 그분도? 그분은 이제 반도체 그냥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냐면 저 이제 예전에 세미나 할 때 보면 오시는 분입니다. 오셨던 분인데 두세 번 지난번에는 안 오셨는데 2, 3년 전 할 때 거의 자주 오시던 분입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쪽 일하냐고 이제 밥 먹고 그러면 반도체 쪽. 얘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솔직히 그렇죠. 삼성전자, SK안이 있었는데 외국계 회사에 있습니다. 그때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혹시 ASM이라고 아시려는지요.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딱 그런 분이면서 저 자부심 뿜뿜입니다. 근데 이게 ASML은 정말 저희는 이제 그저께도 NH투자증권에 강의를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저의 병의 인생을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ASML은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슈퍼갑이라고 하잖아요. 슈퍼갑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재미없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발 중국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늘 그렇죠. 물론 중국에 당장 매출할 게 약간 미스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매출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또 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저는 큰 상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나 이런 게 슬로우하면 반도체 장비도 재미없는 건 다 이해를 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건 맞는 얘기인데요.
오늘 6.2%가 올라갔는데 실적을 발표했죠.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ASM은 네덜란드가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로로 발표합니다. 유로로요. 제가 그 핵심 키워드도 이것도 역시 그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갖고 왔는데요. 근데 넷부킹은 수주 아닙니까? 수주요. 수주로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4%가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건 주가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고요. 순매출이 10% 늘어났는데 예상보다 늘어났죠. 전 모든 것의 꽃은 여기다 봅니다. 부사장님. 맞지. 아, 마진율. 그로스 맛이 50%가 가이던스였는데 52%를 냈다는 겁니다. 야,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 아니 주가는 네.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걸 보면서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속상하죠. 주가 떨어졌지만 정말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슈퍼갑의 인생은 이렇더라. 야, 너무 불법적으로 너무 높은데요? 아마 네덜란드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애국하는 거를 생각하셨겠죠. 아, 세전이군요, 세전. 그렇겠죠. 세전. 예. 그래서 요 지금 메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까지. 니덤증권의 로라 매틴이 유명한 베스트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분. 매도 의견을 냈다고요? 매도 의견은 꽤 많습니다. 메타. 맞습니다. 예, 매도금. 엊그저께 한국도 셀도 의견도 아니라 하드셀을 냈어요. 하드세 제발 팔아라. 하드셀은 제가 웬만하면 잘 못 들어봤습니다. 스트롱셀까지 있지만 스트롱보다 하다면 더 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매수 의견도 있고 가치주의 의견도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주가는 중립인데요. 이거는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하는 월과 워즈에서 하는 건데요. 기도 메타가 뭐예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는 메타에 대해서는 뭐 냉정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못한 얘기 테슬라 원본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8시 20분에 저희가 아무 얘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채금리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를 훌쩍 넘어서면서 좀 오늘만 부진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함께 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